때는 조선 후기 고즈넉한 강변 마을에 이소희라는 마음씨 고운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18 꽃다운 나이에 마을의 한 청년과 혼인했으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부터 남편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커녕 제대로 된 부부의 연도 맺어보지 못한 채 소희는 졸지에 청산과부가 된 것이었죠. 아, 이다지도 기구한데 운명이여. 서방님 병간호로 남은 재산 한 푼 없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시집간 사이 친정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 이제 돌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심지가 굳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길을 떠나자. 세상을 둘러보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찾아보는 거야. 그리하여 소희는 단출한 보찜 하나를 메고 여인의 몸으로 정든 마을을 떠나 낯선 길 위로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자 소희는 어느 커다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강을 건널 때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건너야 한담. 막막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에 다다르니 그곳은 나루터의 자리한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혹 오늘 밤 묵어갈 방이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처자 혼자서 어찌 여기까지 왔는고? 네, 그렇습니다. 날이 이리 빨리 저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노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변변찮지만 이 방이라도 쓰면 되겠구려. 정말 고맙습니다. 혹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가능할는지요? 이를 어쩌나. 찾아오는 손님이 끊겨 장사를 접은 지 오래되었소. 험한 세상에 이 늦은 밤, 처자 혼자 길에 있는 것이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쉬구려. 소희는 노부부의 따뜻한 인정에 문득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지? 걱정스러운 마음의 소희는 조심스레 방문 앞으로 다가가 안쪽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마음을 정하고 갑시다. 영감. 잠깐만요. 막상 죽으려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요. 부인, 다 내 탓이오. 내가 더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소. 그리합시다. 이제 어서 가지요. 노부부의 말을 들은 소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두 분께서 목숨을 끊으려 하시다니. 이를 어쩌나. 망설일 겨를도 없이 소희는 곧장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 좀 들어보셔요. 소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부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낡은 새끼줄이 하나씩 들려 있었고 방 안에는 초롱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르신들의 말씀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시려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소희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서서 조용히 노인의 흐느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들어 불행만 겹쳤다오. 사실 며칠째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했소. 나루터엔 오가는 배도 뜸해지고
장사는 끊긴 지 오래요. 그간 근근히 버텨왔지만 몸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소희는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습니까? 혹시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제가 두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되는지요? 처자의 마음은 참으로 곱구려. 허나 늙은이 둘을 모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지는 말아주시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의 정이 그리웠지요. 부디 저를 자식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갈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소희의 두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소희의 볼을 쓰다듬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처자, 이름이 무엇이더냐? 소희라 합니다. 아이고, 소희야. 그동안 참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는 소희를 가슴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다정히 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도 소희의 따뜻한 말과 눈물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와 노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일찍 일어나 나루터 주막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술만 구하면 언제든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구나. 소희가 마당을 둘러보고 있을 무렵 방 안에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편히 주무셨어요. 그래, 우리 딸 소희는 일찍도 일어났구나. 소희는 딸이라 불러주는 말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나루터 쪽으로 다녀오지요. 사공들도 뵙고 필요한 것들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좋다.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같이 가보자꾸나. 이 늙은이들도 딸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지. 그리하여 세 사람은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노를 젓는 사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 주막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누워 있었지. 그동안 주막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열어볼까 합니다. 그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땐가부터 이상하게 그 주막에서 술만 한 잔 걸치면 배탈이 나더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들 발길을 끊었지요. 원래 그 집 막걸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지요. 더운 여름날 일 끝나고 한 사발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다시 여신다면 꼭 들르고 싶습니다만 그 일이 좀 마음에 걸려서요. 생각해보니 그 무렵부터 손님이 줄었지. 다들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만 술 빚는 솜씨는 똑같은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공님들도 믿고 다시 찾아와 주세요. 젊은 주모의 말에 믿음이 갑니다. 예전 그 맘만 돌아온다면 다시 발 디딜 틈도 없을 겁니다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장터로 가 주막에서 쓸 식재료를 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호박죽 좋아하세요? 제가 맛나게 끓여드릴게요. 소희야, 돈을 너무 쓰는구나. 우리는 그런 것 안 먹어도 괜찮다. 그래, 넌 그저 내 살림 챙기면 되지. 우리 늙은이들까지 챙길 것 없다. 걱정 마셔요. 모처럼 같이 나왔는데 함께 달달한 것도 먹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저만치에서 두 사내가 이쪽을 몰래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노부부와 강둑길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막을 수리할 일꾼들이 도착했고 강가 주막은 다시금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자 할머니는 소희를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희야, 내가 예전처럼 술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 장담을 하다니 어쩌자고 그러느냐?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하시던 방식 그대로 따를게요.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소희에게 막걸리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소희의 주막은 마침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손님이 오질 않으니 내심 걱정이 되는구나. 첫날부터 북적일 수야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눌러 쓴 거렁뱅이 하나가 터벅터벅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소희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냥 목이 말라 그럽니다. 주모, 혹 술 한 사발만 주실 수 있겠소? 아이고, 소희야.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거렁뱅이들만 모여들면 어쩌노. 오늘은 거렁뱅이 한 사람이지만 내일은 사공두셋이 올 수도 있지요. 손님을 가려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소희는 막걸리를 정성껏 따라주었고 거렁뱅이는 정신없이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키야.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여. 이런 술맛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소. 복 받으실 거요. 주모. 이 집은 곧 다시 북적이게 될 것이요. 거렁뱅이는 막걸리 값 대신 덕담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강가주막에 초롱불이 하나둘 밝혀질 무렵 저 멀리 강 건너에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작은 나룻배 몇 척이 줄지어 주막에 닿았고 배에서는 거렁뱅이 차림의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소희야, 이 많은 이들이 다 거렁뱅이들 아닌가? 이렇게 퍼주다간 금방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어머님, 어차피 오늘 담근 막걸리는 내일 팔 수 없지요. 술이 남는 것보다 사람 속이 채워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만 지켜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낮에 왔던 거렁뱅이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술맛이 좋다 못해 동료들까지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부지런히 술상을 차려냈습니다. 거렁뱅이들은 마당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소리 높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렇게 거렁뱅이들이 몰려왔는데 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푸짐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게 사람 가슴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거렁뱅이는 소희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허나 이렇게 퍼주기만 하다간 어찌 되겠소? 장사란 게 일이 하다간 금방 거덜 나는 법인데. 술이 사람 속을 채운다면 그만한 장사도 없지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은 드릴 수 있겠네요. 그게 뭐요? 오늘 맛있게 드셨다면 나루 건너 사람들에게 이 집 술맛이 좋다고 소문 좀 내주세요. 하. 알겠소. 그런데 주모, 서방은 있소?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이지요. 그렇다면 조만간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리다. 자, 그럼 이거 받으시오. 그는 소희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어머, 대체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오. 주모의 술맛과 마음씨에 비하면 싼값이지. 거렁뱅이는 너털웃음을 남긴 채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소희야. 그 거렁뱅이가 돈을 놓고 갔다니 참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겉은 거렁뱅이인데 어찌 그리 큰 돈을 가지고 다닐까?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이냐? 설마 훔친 돈은 아니겠지? 그런 분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눈빛이 맑았고 말씀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무슨 깊은 사정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이튿날부터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주막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새로 빚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허나 술을 입에 대자 그 맛이 몹시 이상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풍미는 온데간데 없고 쓰고 매캐한 내가 감돌았지요. 어머님,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맞다. 바로 이 맛이다. 그때도 이런 맛이 났던 게야. 손님들이 술맛이 이상하다고 발길을 끊었던 그날과 똑같구나. 이를 어째야 하노.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맛이 이상한데 어찌 팔겠어요? 이 귀한 술을 몽땅 버린다고. 그건 너무 아깝지 않으냐?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주막문도 닫을 거예요. 손님들에게 거짓을 팔 수는 없습니다. 소희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아로 향했지만 포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관아 대문 아래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소희 주모 아니시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주막에 왔던 거렁뱅이 사내였습니다. 헌데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몰라볼 만큼 말쑥한 선비 차림이었습니다. 설마 그날 주막에 오셨던 에헤이, 거렁뱅이라니 섭섭하지요. 그때는 사정이 있어 형편없는 차림을 했지만 오늘은 아니라오. 두 사람은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맛이 변한 막걸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시오. 나는 지금 이 고을의 식료 조작 사건을 비밀리에 쫓고 있어. 아마도 주모의 술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오. 어찌 그리 단정하시나요? 그런 증상은 꽤나 익숙하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미인 주막을 제외하고 다른 주막들에서 모두 겪은 일이니. 경쟁하는 주막의 술독에 몰래 약을 타서 손님을 빼앗는 수법이지. 어쩌면 지금 이 나루터 마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오. 소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일단 장독대 주변에 누가 다녀간 흔적이 없는지 살펴보시오. 혹 무슨 일이 있거든 내가 돕겠소.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미인 주모는 자기 주막으로 손님들이 몰려들자 은밀히 고을 사또와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덕분에 그 눈에 가시 갔던 주막이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요. 껄껄. 그까짓 허름한 주막 하나에 우리 주모가 왜 이리 속을 태우시오. 내게는 주모뿐인데. 전에 주신 그 돌가루가 아직 효과가 좋더이다. 좋소.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그대와 나는 도성에서도 이름을 날릴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웃음을 나누었고 이내 주막 안방에서는 뜨거운 소리가 마당까지 들릴 정도로 요란했습니다. 한편 선비는 소희네 주막을 미행하던 사내 둘을 붙잡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짓을 벌였느냐? 저희는 그저 미인 주모와 고을 사또 나리의 말씀만 따랐을 뿐입니다요. 술에 돌가루를 넣으라고 지시한 것도 사또 나리십니다. 선비는 두 사내를 하옥시킨 뒤 곧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미인 주모의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인 주모를 포박하라. 이 모든 사단의 장본인이니라.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미인 주모와 고을 사또는 시루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네 이놈. 대체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기에 감히 본 사도를 포박하려 드느냐. 그때 선비는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산이다. 사또, 그대의 죄는 벌써 상소로 모두 올라갔다. 사또와 미인 주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며칠간 관아의 장부를 뒤져 사또가 저지른 온갖 비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한 장의 그림을 들고 소흰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여인을 아시오? 어사가 내민 그림은 바로 미인 주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림을 본 노부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알고 말고. 이 아이는 우리 조카이다. 우리 형님의 딸이었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거둬 길렀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 우리 재산을 노리고 흉계를 꾸며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은 것이 바로 저 아이란다. 두 분 다 염려 마십시오. 이제 제가 알고 있으니 더는 이 주막에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관아에서 어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 사또는 백성을 외면하고 여인과 놀아나며 관아 물목을 횡령한 죄가 크다. 또한 미인 주모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술의 독을 타 장사를 방해한 죄가 매우 무겁다. 여봐라. 어서 두 죄인을 하옥하라. 그리하여 사또는 파직당했고 미인 주모는 전 재산을 빼앗기고 노비가 되는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어사는 다시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 그럼 선비님이 암행어 사셨습니까? 그동안 몰라 뵈어 죄송하옵니다. 고개를 들라. 그럴 것 없소. 그날 막걸리 한 사발에 내 마음까지 넘어갔다오. 소희 낭자, 나는 그대에게 첫눈에 반했소이다. 장인, 장모님은 어디 계시오?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고 싶소. 어사와 소희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저는 소희 낭자와 혼인을 맺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는가. 허락하고 말고. 소희야, 내 뜻은 어떠냐? 아버님,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소희와 어사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그때 강 건너에서 배 여러 척이 풍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배에는 예전 주막을 찾았던 사공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날이 만세. 소희 주모 혼례의 강물도 춤을 춥니다요. 강가에는 웃음과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혼인 후에도 소희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녀는 늙은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나루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사가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그를 맞이해 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